안녕하세요. 저는 제페토 월드를 담당하고 있는 빌디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게임이 시작이 되고요. 이제 내가 생존한 시간이 이렇게 뜹니다. 뜨고 내가 이제 만약에 공을 맞았으면 이제 게임 종료가 된 거예요. 종료가 돼서 다시 버튼이 나타나고 다시 누르면 재시작이 돼서 또다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공을 맞으면 또 죽겠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이제 심플하게 그냥 하나로만 만들었다가 나중에 좀 여러 개로 이제 이렇게 좀 여러 방면에서 공이 날라오게 이렇게 또 응용하는 것까지 오늘 해볼 거고요. 네. 오늘 아무튼 코드 개수는, 스크립트 개수는 3개예요. 이것도 스크립트 단 3개의 이 게임을 만들 수 있게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대신에 길이는 약간 기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일단은 오늘은 바로 이제 실습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아까 보신 것처럼 버튼을 눌러서 게임 시작 상태를 전환해주는 로직을 배워야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유니티 다들 키셔야 돼요. 이거는 그 제 화면을 보는 걸로는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따라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니티를 켜서 그 지난주에 배웠죠. 캔버스, UI를 하려면 캔버스를 먼저 추가해야 합니다. 캔버스를 추가하고 캔버스의 자식으로 레거시의 텍스트, 레거시의 버튼을 각각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추가하면은 아무래도 위치가 조금 이상한 데 있을 수 있어서 위치랑 크기를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일단 저도 유니티를 켜서 이제 해보도록 할게요. 캔버스 추가, 레거시 텍스트, 레거시 버튼. 참고로 이제 우리가 만들 거가 이제 워낙 단순해서 텍스트 하나, 버튼 하나로만 구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단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게임을 만들다 보면 텍스트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버튼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얘도 적당하게 다시 이름을 바꿔주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근데 일단은 오늘은 그냥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가 지금 또 너무 이렇게 치우쳐져 있고 작죠. 그래서 크기 좀 넉넉하게. 네, 참고로 그 버튼 같은 경우는 이 버튼의 자식으로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식에 있는 텍스트를 내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 스타트라고 치면 이제 그 스타트 버튼이 되는 거고요. 얘도 똑같이 이제 글자 크기를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버튼이 작으면 또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 버튼 크기를 키우고 글자 크기를 키워야 큰 글자가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버튼에 이 소스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소스 이미지를 누르시면 저 이제 빌드의 플러그인 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백그라운드용이 있는데 뭐 이런 거 적당하게 선택하시고 뭐 이렇게 색깔 바꾸면은 버튼 색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버튼 디자인 바꿀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직접 제작한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세팅하시면 그 나만의 버튼을 또 만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이 정도 이제 다 세팅을 해주시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만들 건데 이제 이 빈 곳에 프로젝트 오른쪽에 마우스 클릭, 크리에이트, 제페토 타입스크립트 이름은 게임 매니저로 하겠습니다. 게임 매니저. 그 게임 전반적인 이 로직을 다 관리하는 이름이고요. 그래서 게임 매니저라고 생성을 해주시고, 이 스크립트를 이제 지금부터 교환을 보시고 이제 짤 텐데, 그 코드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일단은 그 버튼이랑 텍스트를 우리가 추가했으니까, 버튼이랑 텍스트를 이제 인지하게 하기 위한
이제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import 버튼 텍스트 이런 거 추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 오브젝트도 이제 관리를 해야 돼서 게임 오브젝트라는 걸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추가를 해주시고 변수는 3개 선언할 거예요. 그래서 퍼블릭으로 선언을 해서 나중에 다 인스펙트에 넣을 거예요. 스타트 버튼 오브젝트, 스타트 버튼, 스테이터스 텍스트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왜 버튼이 2개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버튼을 활성화시키고 비활성화시키고 하는 그 속성은 이제 게임 오브젝트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오브젝트 레벨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버튼을 눌렀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는 또 버튼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리를 했고 사실상 이제 이거를 좀 숙련자는 그냥 하나만 가져와서 그 하나만 가져온 거에서 오브젝트를 뭐 타고 가서 코드를 길게 쓰고 뭐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 코드가 복잡해지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은 그냥 좀 2개로 나누는 게 이상해도 각각 그냥 가져오는 게 깔끔합니다. 각각 가져와서 코드를 심플하게 짜는 걸로 했어요. 변수 선언을 하고 나면 자, 이 스타트 버튼 오브젝트를 처음에 스타트는 뭐라고 했죠? 이 스타트는 그 유니티에서 이제 이게 시작될 때 처음 한 번만 실행되는 코드라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 상태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건 쉽게 한국말로 표현하면 처음에예요. 처음에 시작 버튼 오브젝트를 활성화를 참으로 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튼이 보여라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버튼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테이터스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추가한 텍스트 있죠? 텍스트에 헬로우라는 글자를 찍어라.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요 따옴표입니다. 그 숫자 1 옆에 왼쪽에 있는 그 따옴표예요. 이거 잘 보고 하시고. 그 다음에 있는 이 코드는 스타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는 거예요. 스타트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게임 시작이라는 함수를 실행해라. 함수 호출이에요. 이건 함수 호출이고 여기는 함수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함수 정의까지는 사실 했죠. 그래서 게임 시작이라는 걸 직접 내가 이제 이 함수를 만들어서 이제 게임 시작이라는 함수가 불리우면 헬로우였던 텍스트가 게임 스타트로 텍스트가 바뀌고 시작 버튼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게임 도중에는 버튼이 굳이 시작 버튼이 보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코드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반드시 스크립트는 씬 내에 어떤 오브젝트에 붙어 있어야 실행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empty 오브젝트를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empty 오브젝트 create empty game manager라고 해서 해주시고 이제 제페토 스크립트 붙이는 것쯤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add component에 제페토 스크립트 하시고 방금 작성한 게임 매니저를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나면은 이제 그 인스펙터에 그 3가지를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스타트 버튼 오브젝트. 스타트 버튼은 이거거든요. 그 버튼을 그냥 끌어서 툭 놓으면 모양이 얘는 약간 오브젝트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다음 2번째 스타트 버튼에 똑같은 거 또 버튼 넣으면 돼요. 또 넣으면 돼요. 근데 얘는 버튼으로 인식을 해요. 신기하죠? 같은 애를 끌어놨는데 게임 오브젝트로 선언한 거는 오브젝트 형식으로 인식하고 버튼으로 선언한 건 버튼으로 인식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인식을 하래요. 마지막으로 텍스트 끌어서 놓고 저장. 그다음에 지금 반드시 이제 그 내 계정 로그인 돼 있어야 되고 이 멀티플레이 서버 켜져 있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 버튼을 눌러보시면 그 아까 적었던 헬로우라는 글자가 이 텍스트에 작성이 되었고 버튼이 보입니다. 네, 버튼이 보이고 누르면 버튼이 사라지고 그 텍스트 글자가 게임 스타트로 변경돼요. 네, 여기까지 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성공하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 다시 교환으로 넘어갈게요. 예, 이렇게 누르기 전과 후에 변화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게임이 그냥 시작된 상태에서 그냥 코드가 더 없으니까 뭐 없는데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시작 버튼을 눌렀을 시점부터 이제 시간을 셀 겁니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시간을 세서 10초가 되는 순간 게임이 종료되게 할 거예요. 종료되게 해서 종료가 되면은 버튼이 다시 나타나야겠죠. 그래야 재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코드를 짤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까지 짜던 게임 매니저 스크립트에서 이제 이 표시한 부분만 새로 쓸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처음 등장합니다. 코루틴이라는 게 등장해요. 이 코루틴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니티는 모든 코드가 이제 한 번에 빠르게 실행이 되거든요. 사실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게 후룩 실행이 돼요. 근데 이제 시간 개념을 도입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3초 기다린 다음에 실행을 해. 5초마다 반복해 라는 시간 개념을 도입을 할 때 이 코루틴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사용하면 일정 시간을 기다렸다 실행하거나 일정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아, 그냥 뭐 유니티에서 시간 개념을 도입하고 싶으면 코르틴을 쓰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용어가 낯설어도 어쩔 수 없어요. 네, 저도 친해지기까지 좀 걸렸어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썼던 코드에서 이 세 번째 줄, 여기에 wait for seconds라고 요거 하나 추가를 해야 돼요. 요거 추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 타입의 변수를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플레이 타임이라는 걸 선언할 거고, 이 플레이 타임은 굳이 우리가 인스펙터에서 건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프라이빗으로 인스펙터에 굳이 안 나타나도 되는 건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고, 시작 부분은 동일합니다. 시작 부분은 동일한데, 이제 그 버튼을 누른 이후에, 이제 버튼을 눌렀죠? 그럼 일로 넘어가죠? 그럼 이때 아까는 없었던 코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타임이 0부터 시작해라 라고 0을 이렇게 해서 초기 값을 해요. 그래서 0부터 시작해 라고 하고 이 코드가 참고로 왜 존재하냐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예를 들어서 내가 37초까지 플레이를 하다가 게임이 끝났어요. 그리고 내가 버튼을 눌러서 재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코드가 없으면 37초부터 다시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재시작을 하면 항상 0부터 시작하도록 초기화를 하는 거예요. 초기화를 이제 추가를 하고 그 후에 코루틴을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 코루틴, 그래서 디스플레이 타임 코루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쓰고요. 그래서 요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이것도 좀 문법이 굉장히 낯설어서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타입스크립트 문법이니까 이것도 그냥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while 반복문을 씁니다. while 반복문 언제까지 이 플레이 타임이 10보다 작은 동안까지 실행이 되라. 그리고 1초 기다려라. 1초 기다리기. 1초 기다리기 코드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1초 기다리기라는 코드는 각각 다 이제 코드가 다 다른데 얘는 이걸 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1초 기다린 후에 처음에 0이었잖아요. 0에서 1초 뒤에 플레이 타임 변수가 1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가 되면 아까 그 텍스트 부분 있죠? 텍스트 부분에 지금 현재 시간을 표시하도록 코드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기호 잘 써야 돼요. 기호 잘 써야 됩니다. 그러고 이제 10초가 끝났어. 10초가 끝났어. 10초가 끝났으면은 게임 오버 함수가 실행돼 라고 코드를 씁니다. 그럼 게임 오버 함수 넘어가면 게임 오버라는 글자를 띄우고 다시 시작 버튼이 나타나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습니다. 예. 뭐 이렇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추가된 부분을 눈 크게 뜨고 하나씩 쓰시고요.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코드만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인스펙터에서 더 건드릴 건 없고 이제 이 상태에서 코드를 저장을 했는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코드 저장을 반드시 해주시고 네, 코드 저장 다 됐으면 이제 플레이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누르면 1초 뒤에 이렇게 숫자가 바뀝니다. 3, 4, 5, 6, 7, 8, 9,
10이 되는 순간 게임 오버가 되고 다시 버튼이 나타나요. 그리고 다시 버튼을 누르면 또 1초 뒤에 1, 2, 이게 무한 반복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게임의 상태 변화를 구현한 거예요. 시작 전, 시작 중, 종료.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이 상태 변환을 되게 한 거예요. 그럼 여기를 좀 자연스럽게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뭐 텍스트를 좀 수정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혹시 뭐 어려우신 분 있으십니까? 다 잘 됐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배울 개념이 뭐냐면, 아까 영상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핑크 가드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들, 좀 여러 개 오브젝트를 관리하고 싶을 때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랑 반복문을 활용을 할 건데, 이 반복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포 반복문이거든요. 예, 포 반복문을 사용하면 몇 번 반복해라 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몇 번 반복해라 라는 거에서 이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10번 반복해라라는 코드거든요. 그래서 0부터 이제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하면서 i를 증가시켜라. 그리고 i를 출력해라. 그러면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이 리스트라는 개념은 그 변수는 값이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name, 내 이름은 빌디야라고 이제 데이터가 하나만 되는데 예를 들어 student name이라는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에는 오늘 출석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각각 이렇게 다 담기겠죠? 그래서 누구 이렇게 담겨요. 그래서 이 리스트는 암튼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제 자료형이고 데이터 타입이고 이 리스트는 특징이 뭐냐면 길이가 있어요. 리스트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출석하신 분이 지금 30명이네. 와, 대박이다. 예, 30명이 지금 이 방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 우리 스튜던트라는 리스트에 지금 30명이 들어있다는 소리죠. 이 줌 코드 내부에도 리스트를 사용해서 이 명단을 보여주는 거를 구현을 했어요, 분명. 암튼 이렇게 길이가 30이란 소리예요. 그럼 이 길이 30이라는 거를 여기 집어넣어서 첫 번째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 한 명씩 이제 그 명단을 불러라. 이제 이런 거 코드 사용할 때 보통 뽀 반복문, 리스트 이거를 많이 조합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제가 이제 예시로 전광판을 세 개를 이제 배치를 할 거예요. 이거는 실습에서 같이 좀 할게요. 이 전광판 세 개를 배치를 해서 처음에는 이 전광판이 안 보이다가 이제 시작하면 전광판이 나타나게 하고 이제 또 게임이 종료되면 이거 사라지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여기서 씬으로 돌아가서 씬 편집할 땐 반드시 플레이 종료여야 돼요. 플레이 중에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빌드잇 이 에셋 브라우저에서 그 오징어 게임 카테고리에 있는 그 이 전광판을 세 개를 배치를 할게요. 지금은 예쁜 거는 다 포기하고 그냥 배치를 할 겁니다. 처음에는 안 예쁘게 했다가 나중에 예쁘게 하세요. 네,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대충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칩시다. 네,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이 세 개를 이제 그 이 게임 매니저가 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드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면 먼저 이 time displace라고 하는 이 변수를 선언합니다. 변수를 선언하고 게임 오브젝트 리스트는 보통 이제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지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표현하거든요. 네, 요게 이제 리스트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인스펙터에서 여러 개를 담을 수 있게 나중에 이게 뿅 하고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생기고 시작 부분에 이 스타트 함수 안에 이 함수 안에 이거 잘 넣어야 돼요. 이거 스타트 함수 안에 안 넣고 이상하게 애매하게 바깥에 하고 이러면은 또 코드가 이상하게 되니까 그 코딩 잘하려면 여러분 이 괄호 시작부터 끝까지 얘네끼리 짝짓기를 잘해야 돼요. 이 얘는 얘랑 짝이야.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이 포 반복문을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i는 0부터
아까 제가 얘기한 리스트의 길이, 이 타임 디스플레이스의 길이까지 반복하면서 모든 타임 디스플레이 오브젝트를 비활성화해라 라는 코드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를 잘 작성을 하고 나면 얘를 통째로 복사해서 이 게임 스타트, 얘도 마찬가지예요. 게임 스타트 함수 안에 집어넣어서 얘를 그 게임 시작되면 전광판이 나타나게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게임이 시작되면 액티브 true로 바꿔라. 그러니까 나타나게 해라. 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그 캡처하면서 일부러 잘랐는데 게임 오버 함수 내에 일괄적으로 전광판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코드는 스스로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오늘 2주차기 때문에 미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얘를 이제 지금부터 또 제 교환을 보시고 자신의 코드에 하나씩 쓰시면 돼요. 네,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코드를 저장을 잘 했다면 이제 유니티가 코드가 바뀌었네 하면서 인스펙터가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ime displays 하면서 list is empty라고 처음에 비어 있어요. 네, 비어 있는데 여기 더하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빈칸이 늘어나는데 이때 이제 그 배치했던 전광판을 드래그해서 하나씩 잘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길이가 3개고 각각 하나, 둘, 3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다 한 사람들은 저장을 해주시고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시면 분명히 내가 배치를 했는데 오브젝트가 없어요. 맵에 어디에도 없어요. 코드 덕분에 없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생겨납니다. 네, 생겨나고 그 지금 게임 종료 조건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글자 타임이 10초가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암튼 아까 전에 짠 코드대로 이제 10초가 지나는 순간 다시 전광판이 또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브젝트의 제어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 코드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양한 곳에 이걸 응용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처음에는 시작 전에는 그냥 이 화면 자체를 그냥 약간 로고처럼 지금은 로고를 일부러 뭐 팝업이라든지 별도의 씬을 만들어서 씬 이동으로 로딩 화면을 만드시는 분들도 사실 좀 있으신데 사실 이 기법을 사용하면은 그냥 이 씬 하나 자체만으로도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어 게임 시작 전 상태였다가 누르면 갑자기 뭔가 배경이 뿅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충분히 씬 하나로도 게임의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게임 매니저의 기본적인 건 다 끝이 났고, 이제는 이제 결국은 공을 해야 해요. 공. 우리 이제 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을 만들 건데, 공은 우리 기본 오브젝트죠. 3D 오브젝트에 스피어를 눌러서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이름을 스피어는 좀 이상하니까 이제 리네임을 통해서 볼로 저는 수정을 할 거고, 뭐 원하시는 분들은 색을 입혀줘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냥 흰색으로 할 거예요. 하고, 공뿐만이 아니고, 공이 어디서 태어날지를 정하는 이 시작 지점 오브젝트가 필요해요. 어쨌거나 우리가 공 피하기 게임을 만들 건데, 공이 허공에서 갑자기 나한테 생성돼서 날아온다라는 건 조금 뜬금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이제 만든 게임처럼 뭐 이렇게 적이 배치돼 있고, 적이 마치 이제 나한테 총알을 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라면 훨씬 더 말이 되잖아요. 게임 자체가. 뭐 꼭 이게 아니더라도 뭐 눈사람이 눈덩이를 던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공이랑 이 공을 어디서 시작하게 할지 이 오브젝트를 각각 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서 하이어라키 3D 오브젝트 스피어 스피어 이름 영어로 볼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얘는 아무 때서나 생성돼서 찾기 어려우니까 반드시 이 트랜스폼 포지션에서 숫자 000 해서 이제 찾을 수 있는 위치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공이 이 나랑 같은 높이에서 날아오는 건 조금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서 일단은 조금 티나게 하려고 공을 일부러 위쪽에 좀 배치를 했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공이 이제 여기에서 나 있는 데까지 이렇게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처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어, 핑크 가드도 위에 배치를 할게요. 위에 배치를 해서 마치 이제 얘가 대포화를 쏘는 느낌으로 한 이 정도로 일단 배치를 해줄게요. 그래서 공,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이렇게 각각 하나씩 배치를 해줍니다. 이게 배치를 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공 스크립트는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지를 먼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공의 움직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코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은 어쨌거나 이게 그 아까 게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에 공이 되게 많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그 공을 삭제를 해주지 않으면 발사된 공이 화면 어딘가에 계속 쌓이고 무한의 공간을 위해서 날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게임 한 뭐 2분만 플레이해도 핸드폰 뜨거워지고 최적화 박살나고 심사 리젝되고 난리 날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공이 생성되고 한 10초 정도 지나면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캐릭터 위치까지 날아가니까 10초 뒤에 자동 소멸돼도 코드를 추가할 거예요. 최적화를 위해서. 그래서 날아간다. 10초 뒤에 자동 소멸된다. 그 공이 또 소멸되는 또 다른 조건은 플레이어와 닿으면 소멸되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은 처음에 시작은 얘한테서 생성되거든요. 얘한테서 생성이 되다가 어? 캐릭터가 지금 저기에 있네 하고 생성 시점에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계산할 거예요. 그렇게 계산된 위치로 이렇게 날아가게 할 겁니다. 이게 공의 로직이고요. 참고로 만약에 실시간으로 공이 캐릭터가 어디 있는지 계속해서 트래킹하게도 코드를 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도 한번 코드를 짜봤더니 이 게임은 제가 2초를 넘기지를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공이 무조건 나한테 무섭게 쫓아와가지고 그건 좀 어렵고 그냥 이제 생성 시점 위치대로 날아오게 해서 내가 요리조리 피할 수 있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할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할 거예요. 네, 영희도 비슷한 거죠. 영희.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희가 뒤돌았을 시점에 캐릭터 위치로 레이저를 쏘니까 뭐 그죠. 맞아요. 그래서 공 스크립트는 조금 무자비하게 깁니다. 예, 왜 기냐? 일단 얘는 수학이 들어가요. 그 위치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벡터 연산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예, 벡터 연산이라는 것까지 제가 강의에서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저도 이게 이제 공식이거든요. 그냥 공식이어서 이제 시작 위치랑 끝 위치에 벡터를 계산해서 방향을 결정하는 뭐 그런 공식이 있어요. 뭐 그거 그냥 코드로 쓴 거니까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그냥 쓰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그 볼.ts는 처음 여러분들 이거는 그 스크립트는 이제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타입스크립트 생성하고 이름을 볼이라고 지정해 주세요. 그래서 볼 스크립트를 이제 생성한 후에 일단 교환을 보고 하나씩 좀 쓰고 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랑 동일하게 일단 코드를 쓰고 있을게요. 이 씬에 있는 공을 SS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툭 놓으면은 공이 프리팹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제 프리팹으로 바뀌어요. 이걸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동전은 맵에 처음부터 배치가 돼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얘는 처음에 공이 없다가 이제 공 생성기에 의해서 공 생성기가 일정 간격별로 공을 뿅뿅뿅 생성을 시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를 오브젝트를 이제 그 같은 거를 계속해서 찍어내는 거를 우리가 보통 프리팹으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인스턴스 생성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이 공을 끌어서 여기에 툭 놓습니다. 툭 놓고 얘는 지워줘요. 이렇게 지워주고 그 다음은 이제 얘가 이 공을 뱉어낼 수 있게 그렇게 코드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create
제페토 타입스크립트에서 영어로 볼스포너라고 이제 스크립트를 생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얘는 뭐 일단은 기본 코드는 심플합니다. 그래서 이제 볼 프리팹, 그 다음에 이제 핑크가드 오브젝트를 여기 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격, 생성 간격 이렇게 입력할 거고, 그래서 이제 시작되면은 이 간격별로 이제 매 2초마다 이런 이제 그 또 시간이 들어가니까 또 코루틴이에요. 코루틴이 들어가서 그때마다 만약에 오브젝트들이 비어 있지 않다면 생성시켜라 라는 코드예요. 일단은 지금 코드 다 쓰신 분들은 뭘 하시면 되냐면 하이어라키에서 create empty 생성하신 후에 볼스포너로 이름 변경을 해주시고 인스펙터에 프리팹과 볼스포너 오브젝트를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하고 계세요. 자, 이거는 게임 시작 전에도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하면 이제 오늘 수업 끝인데 각각의 코드들이 이제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게임을 동작하도록 이제 서로가 인지하도록 코드를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그래서 게임 매니저의 역할은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시작과 끝을 담당하고 오브젝트의 활성 비활성화 UI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얘가 공 생성 시작해라고 볼 스포너에게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볼 스포너가 지금은 그냥 생성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내가 시작되면 활성화가 돼서 그때부터 생성할게. 그리고 게임 종료되면 다시 비활성화할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고 볼 스포너는 공 프리팹을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이제 자기 자신이 종료되고 말았지만 이제는 닿았을 때 우리 지난번에 기억하시죠? 스코어 매니저한테 정보 보냈어요. 게임 매니저한테 나 캐릭터랑 닿았으니까 게임 종료야 라고 또 정보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나 닿았음 게임 종료임 이렇게 보내주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코드를 짤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타이밍이면 사실은 무조건 공은 캐릭터가 존재한 이후에 생성될 테니까 사실 문제는 없어질 거예요. 네, 뭐 아무튼 그렇다는 거 알아주시고 생각보다 게임 매니저 쪽 코드 추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한 거 코드만 추가하면 됩니다. 눈 크게 뜨고 게임 매니저 코드를 각자 다 이제 해주십시오. 갤러그, 네, 갤러그 기대할게요. 좀 중요한 거 이거는 설명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이야기인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이 플레이 타임이 계속해서 이게 증가하잖아요. 플레이 타임이 1, 2, 3 이렇게 해서 증가해요. 근데 갑자기 내가 플레이어가 공에 맞았어. 그러면 이제 공에 맞았다는 걸 이제 정보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게임 스타트라는 이 변수 값이 false로 바뀔 거예요. false로 바뀌는 순간 이 조건문에 걸려요. false에 걸리면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이 반복문이 즉시 중단돼요. 탁. 그래서 이 코드를 넣지 않으면 맞았는데 시간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코드가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아까 이제 우리 예시로 게임 오버일 때 게임 오버가 표시되게 했는데 그걸 일부러 지웠습니다. 왜 지웠냐? 아까 그 영상처럼 그냥 맞으면 마지막 플레이 타임을 남겨두고 싶어서 게임 오버 글자를 날렸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그냥 이 정도 쉬운 코드는 내가 이제 어떻게 게임을 만들면은 뭐 좋을까라는 걸 연구하고 거기 맞춰서 자유자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게임 매니저 코드는 이 코드 단 몇 줄로 이제 로직을 조금 더 보완을 했고요. 자, 볼입니다. 볼. 예. 자, 볼이고, 볼에서 이제 얘는 게임 매니저랑 어쨌거나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매니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게임 매니저 임포트 해주시고, 요것도 사실 저번 시간에 했죠. 그래서 이제 게임 매니저. 그래서 달라진 건 사실상 이거 한 줄이에요. 나머지는 다 게임 매니저 찾는 거고, 내가 캐릭터랑 닿았을 때, 이 조건문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게임 매니저에 게임 오버를 호출해라 라는 이게 추가됩니다. 이게 추가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참고로 이제 지금 저는 코드를 전부 다 같은 폴더에서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표시가 뭐냐면 점 슬래시가 뭐냐면
그 내가 있는 지금 이 볼 스크립트가 있는 거랑 같은 경로에 있는 이 스크립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우리가 이제 컴퓨터 하시다 보면 뭐 점 슬래시 점점 슬래시 뭐 요런 거 터미널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상대 경로 표시법이거든요. 상대 경로 표시법에서 이거는 이제 같은 경로에 있는 거라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건 초보자들한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코드를 서로 다른 폴더에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100% 동작 안 합니다. 이게 이제 같은 폴더에 있을 때만 동작하게 코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보자들은 이런 식으로 네, 그냥 일단은 저는 이제 완전 쉽게 하려고 사실은 그냥 그 에셋 폴더에다가 모든 걸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일단은 처음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뭐 스크립트 폴더를 따로 생성하고 네, 그때 가서는 조금 관리를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 그전에는 오류 안 나는 게 여러분들의 지금 최우선 목표거든요. 그것만 신경 써주세요. 자, 볼 로직도 이렇게 끝이 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스포너만 수정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볼 스포너도 마찬가지로 게임 매니저랑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 게임 시작됐을 때만 공을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세 개는 또 그냥 매니저 찾는 코드거든요. 이거는 그냥 매니저 찾는 코드고 그 아까 이제 그 볼이 생성되는 이 함수 안에 조건문이 되게 길어요. 이 조건문이 이제 그 스포너 오브젝트가 존재하고 볼 프리팹이 존재할 때 생성해라라는 조건문인데 거기다 조건문이 이 엔드 조건이거든요. 이게 엔드 조건. 엔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게임 매니저가 존재하고 이 게임 매니저에 이지 게임 스타트가 참일 때, 즉 게임 시작 중일 때만 해라. 그러니까 총 얘는 조건을 4개를 보도록 코드가 바뀐 거죠. 그래서 각각의 조건을 모두 통과할 때만 공이 생성되도록 그렇게 로직이 강화된 거예요. 스타트 누르면 생성되고 맞으면 종료되는 것 잘 동작하거든요. 네. 공 잘 되죠?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거 지금 코드 쓰시면 이제 동작할 겁니다. 이제 동작을 잘 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은 요거 추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지금은 무조건 이 볼 스포너 코드가 보면은 이 볼 스포너 오브젝트가 하나예요. 하나만 동작하는 코드라서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응용할 때 스스로 못 하실 것 같아서 이거는 미리 좀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방금 전까지만 하면은 어쨌거나 그 하나에서 생성되는 건 잘 될 거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볼 스포너가 이 볼 스포너가 하나의 이 생성기만 인식하는 게 아니고 얘를 예를 들어 제가 복사를 해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제가 배치를 한다고 쳤을 때 그 각각의 거를 이제 다 인식을 하도록 하는 코드거든요. 그 대충 배치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볼 스포너를 이제 여러 개 하려면 얘를 이제 리스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볼 스포너 스크립트를 이제 교환을 보시고 이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랜덤 랜덤하게 생성돼야겠죠? 그리고 지금 형광펜에 빠졌는데 요거 추가해야 되고 그 쓰고 나면은 이 볼 스포너가 이제 이 리스트가 생겨나는데 이 리스트를 추가해서 얘를 추가를 하고 시작을 눌러보시면 이제 이렇게 랜덤하게 그 하나가 이제 생성이 돼서 이렇게 오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생성 주기가 1초 간격인데 요거 이제 더 짧게 바꾸고 뭐 공의 크기, 개수 뭐 이런 거 다 바꾸시면은 동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제 그 공 피하기 게임을 전부 이제 알려드렸고요.
벌써 42분이 초과됐네요. 네. 긴 시간까지 여러분, 네,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마무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너무 안 예쁜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맵을 예쁘게 꾸며서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맵을 만드시고, 더 많은 위치를 박으시고, 뭐 공의 외형도 사실 바꿔도 좋죠. 공을 뭐 공이 아니라 그냥 뭐 로켓가 발사되게 해도 좋고 뭐 케이크가 날아가도 되고 뭘 해도 상관없죠. 이렇게 하시고 다만 공의 크기가 작을수록 캐릭터에 좀 맞기가 어려워요. 이제 지금 공이 크니까 이제 비교적 이제 날아가는 방향에 캐릭터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맞기 쉬운데 이게 너무 작게 하면은 보정값이라는 걸 또 써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가급적이면 초보들은 좀 큰 거를 쓰는 게 깔끔할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은 잘 동작하게 완성한 후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비법입니다. 뭐 오늘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끝나고 메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